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지욱입니다. 오늘은 레프웍스를 활용한 참고문헌 관리 도구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프웍스라고 하는 툴, 참고문헌 관리 도구입니다. 많은 학부생분들이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교육을 꼭 들으시고 나중에 리포트를 쓰실 때나 혹은 소논문, 텀페이퍼, 과제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제물이나 소논문 쓰실 때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레프웍스를 통해서 본인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논문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쌓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하게 레프웍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과제 혹은 이 주제, 이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보실 거죠. 그럴 때 그 논문에 대한 서지사항들을 이 레프웍스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용이나 참고문헌을 한 번에 작성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참고문헌이 자동 생성되고요. 클릭 한 번으로 본문의 인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레프웍스를 먼저 홍익대학교 구성원이라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레프웍스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참고문헌을 수집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고문헌은 다양한 주제 분야 혹은 내 학문 분야, 내 과제, 내 논문에 사용되는 다양한 논문들을 서치하는 거죠. 그런 논문들을 설치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논문에 있는 이 문장 혹은 이 논문에 있는 부분을 내가 인용을 할 거니까 이 논문을 담아놔야겠죠. 그래서 그 폴더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논문에 대한 서지사항을 레프웍스로 담아오면 되는 거고, 그 레프웍스에서 이런 자료들이나 폴더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도 클릭 한 번으로 만드시고 직접 논문을 작성하시면서도 인용도 바로 마이랜 사이트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본문의 인용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레프웍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다면 연구학습 지원 메뉴 아래에 논문 작성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 레프웍스로 들어가셔도 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웹DB로 가시면 뉴 레프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레프웍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레프웍스의 툴은 뉴 레프웍스입니다. 뉴 레프웍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목표는 첫 번째 참고문헌입니다. 아직까지도 참고문헌을 수기로 타이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문헌은 양식이 일정해야 돼요. 저자명, 예를 들면 발행 연도, 서명, 혹은 논문 제목, 논문의 출판 사항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모든 유형의 자료들, 자료 유형뿐만 아니라 논문에 있어서도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참고문헌을 한 번에 작성해주는 툴을 레프웍스라고 하는데, 참고문헌 자동 생성하는 도구이고요. 두 번째 본문 인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랜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인용할 수 있는,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혹은 과제를 하시면서 이 레프웍스를 틀어놓고 바로바로 인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계정 생성이죠. 레프웍스로 가시게 되면 맨 처음 화면이 이렇게 1번 화면처럼 뜰 거예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레프웍스에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계정을 생성해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부생이나 대학원 선생님들 분께서 레프웍스에 계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꼭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홍익 유니버시티하고 먼저 뜰 거예요. 이게 안 뜬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안 한 겁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계정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디, 이메일 주소거든요. 홍익 계정이든 네이버 계정이든 상관없어요. 구글 계정이든
저는 하지만 홍익 계정을 추천드립니다. 홍익 계정으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암호를 생성하시면 해당 이메일 주소 계정으로, 예를 들면 저는 네이버였는데요, 네이버로 이런 메일이 갈 거예요. 액티베이션 해라고. 확인 메일이 갈 거면 확인 메일, 여기서 확인 링크가 있죠. 빨간색 표시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액티베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이메일 주소랑 암호 생성하신 다음에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고 해당 그 이메일 계정으로 가서 메일 함을 들어가 보시면 액티베이션 해라고 뜰 거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정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그렇다면 메인 화면에 레폭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상단에 보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이라는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앞서 생성하신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은 레폭스의 계정이 생성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국내외 전자저널에서 논문이나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검색해보고 해당 레퍼런스로 반입해야 돼요. 국내와 국외 학술 자원들을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마찬가지죠. 리스, DBP와 키스 같은 데서 이용을 하시면서 그 문구가 비슷합니다. 내보내기, 인용하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레폭스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레폭스를 체크하시면 돼요. 레폭스 바로 가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내 학술 자원이었고요. 국외 학술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트, 반출 이런 도구, 레폭스 내보내기 있죠. 그 서지사항, 이게 그 논문을 검색했을 때 제목, 저자명 있고 원문 보기 뭐 이런 건데 그 옆에 익스포트 혹은 사이트, 반출 이런 식의 단어들, 인용하기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레폭스로 연동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렇다면 레폭스로 연동을 하셔서 해당 논문들, 학술 자료들을 레폭스로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앞서 리스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논문을 검색을 했고요. 논문 검색한 것들을 제 폴더에 레폭스 제 계정에 담은 겁니다. 제 계정에 계속 담다 보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여기서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내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폴더별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이나 아니면 과제가 너무 많다면 과제 교수님명으로 땡땡 교수님 과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셔서 해당 논문들을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화면이 뜰 건데 이걸 전체 선택해서 참고문헌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일목요연하게 참고문헌이 완성됩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했던 다양한 학술 자원 플랫폼에서 논문을 검색을 했고 그거를 레폭스로 들고 오는 거 했어요. 그리고 들고 온 거에 대해서 참고문헌 생성만 눌렀는데 바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클릭 한 번으로 참고문헌이 완성되죠. 이거 그대로 클립보드에 복사하셔가지고 맨 뒤에 과제물 맨 뒤에 참고문헌으로 넣으셔도 되고, 만약 PPT다 발표 자료 됐을 때도 클립보드 복사하셔서 맨 마지막 PPT 화면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참고문헌을 나중에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폭스를 툴을 활용해서 참고문헌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폭스 도구에 가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워드나 한글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워드나 한글 이런 과제 하시는 곳에서 연동이 돼요. Write and Cite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시게 되면 워드를 쓰시면서, 제가 막 쓰고 있어요. 워드를 쓰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글과 워드에서 과제를 하시면서 내 레폭스와 연결돼서 중간중간에 본문 내 인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폭스를 통해서는 참고 문헌을 자동 생성하는 것도 했고요. 본문의 인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교육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연을 할 건데 그 전에
도서 홈페이지 내에서 보시면 교육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 영상들을 바로 가게 하시면은 지금 했던 교육 영상들을 전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도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랩웍스를 들어가 보고 랩웍스 콘텐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지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홍익대학교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선생님들 클래스넷 학생분들은 마찬가지로 클래스넷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꼭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은 전자정보에서 웹DB로 가시면 국외 웹 데이터베이스에 랩웍스로 가시면 여기 랩웍스, 뉴 랩웍스가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맨 위로 가셔서 도서 홈페이지에 연구학습 지원에 논문 작성 가이드 아래에 보시면은 참고 문헌 관리 도구라고 해서 랩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북 형태의 이용 가이드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교육했던 내용들 PPT 화면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랩웍스 바로 가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이용하시니까 제가 사실 도서관 메인 홈 화면에 뽑아놨어요. 이 아이콘 누르시면 바로 랩웍스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한 화면 볼게요. 이동하는 화면을 보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 교육을 들으시면서 계정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이용자분들도 랩웍스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정을 다 등록하셨다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계정을 등록이 잘 안 된다 하실 때는 한번 이걸 확인해 주세요. 계정 전에 제공자가 홍익 유니버시티가 맞는가, 이런 화면이 떴는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생성하시고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이 등록됐기 때문에 등록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가 로그인하면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만약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로 로그인 하신다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은 홍익대학교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계정을 등록하실 때 입력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네, 이렇게 확인될 거죠. 확인됩니다. 요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화면, 모든 레퍼런스라고 해서 지금 0이죠. 제가 아무것도 안 담았으니까. 자, 요 화면이 떴다면 성공입니다. 앞서 도서 홈페이지에서 랩웍스 가셔가지고 계정 만드시고 계정이 등록된 로그인 하시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 하시면은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걸 하냐면, 앞서 제가 국내외 학술 자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논문을 검색해보고, 제가 교육 영상 중에 선행연구조사 혹은 자료 검색법 관련되는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 교육을 보시면서 다양한 학술 자원을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학술 자원을 검색한 결과 내가 원하는 논문이 나왔다. 그 논문들을 여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서 홈페이지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다양한 홈페이지 내에 플랫폼이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스로 가보겠습니다. 리스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들 있죠. 그 대학교들에서 생산된, 소장하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키워드들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검색을 해보면 리스에서도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위 논문을 원한다 했을 때 학위 논문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최신 논문들부터 원하는 논문들이 있다면 네, 이렇게 논문이 뜰 겁니다. 가서 이 논문을 이렇게 바로 원문 보기 눌러보셔서 논문을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볼게요. 체크를.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다 이 논문들을 읽었는데 괜찮다. 이 논문들을 내가 나중에 참고문헌으로 적을 것이다. 혹은 내 레퍼런스에 담아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한 번 더 이 서지사항들을 한번 참고해야겠다 했을 때는 체크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레퍼런스죠. 저희가 구조하고 있는 건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창이 뜰 거예요. 네, 이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이 떴다면 얘 최신 버전의 레퍼런스로 내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로그인했던 제 계정에 5개의 논문, 리스에서 검색했던 이 5개의 논문이 서지사항들 있죠. 김상문 선생님 쓰셨던 빅데이터 기반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혹은 뭐 조익준 선생님 쓰셨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인, 이런 것들, 이 5개의 논문이 레퍼런스로 실릴 거예요. 지금 폴더가 없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5개가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다라고 뜨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스에서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았고, 원하는 논문을 레퍼런스로 들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 5가지 논문 제가 다 들고 왔죠. 봤죠? 여기 있는 제목과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보면 해당 자원들에 대한 제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논문이죠. 어디서 출판됐는가, 어떤 기관인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지사항들이 다 반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떤 것도 타이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검색을 했죠. 리스에서는 마찬가지로 학술 논문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논문이 있다 했을 때, 원하는 자료가 있다 했을 때 체크하셔가지고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저희 도서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내에서는 더 다양한 학술 자원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원하는 책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제가 더보기를 눌러서 더보기를 눌러보니까 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도 바로 체크하셔가지고 선택 목록 저장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체크를 하셔서 선택 목록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레퍼런스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그러지 말고 요 논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성공 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DBPR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내고 홍익대학교가 돈을 내고 구독하는 자원이에요. DBpeer. 그래서 제가 DBpeer 아이콘을 클릭했죠. 풀텍스트라고. 그러면 이 논문 바로 보고 싶다. 논문 보기, 다운받기 하시면 되는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괜찮더라. 난 이거를 내 레퍼록스로 담을 것이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죠. 인용 버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퍼록스가 보이죠. 레퍼록스로 눌러주시면 아까 마찬가지 화면이 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퍼록스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하시면 한 가지 DBpeer에서 우리가 인용하고 싶은 이 논문, 이정련 선생님 있으셨던 이 논문을 인용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레퍼록스로 담았습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됐죠. 그럼 총 지금 5개 학위 논문과 한 가지의 학술 논문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논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왔죠. 이정련 선생님이 쓰셨던 논문.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계속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는 논문들을 쌓고 있어요. 제가 DBpeer에서 봤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다른 논문들도 보고 싶어요. 다른 논문들 봤는데 이거 중소기업 CEO 의지 및 종업원 혁신 저항성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미친 영향. 이것도 재밌겠어요. 그죠? 이것도 읽고 싶어요. 그때 풀텍스트 키스로 가면 됩니다. 해당 자원을 검색을 했고 그 해당 자원에 대해서 원문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풀텍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홍익대학교가 구독하고 있는 자원 키스로 이동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논문 다운받고 싶다. 다운받을 수 있고 PDF로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논문 보니까 괜찮아요. 이 논문도 내 레퍼록스에 담고 싶어요. 나중에 참고 문헌 인용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럴 때 인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록스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 파일 저장을 누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어쨌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동일한 아이콘이 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퍼록스로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키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이 논문을 봤고요. 이 논문 다운로드도 받고 PDF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논문을 내 레퍼록스에 담고 싶다. 인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뜰 거고 해당 프로세스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도성 홈페이지에 다시 와봤습니다. 도성 홈페이지에 다시 왔고요. 국내 거만 계속 보니까 좀 그렇다. 우리 국외 거도 같이 봅시다. 국외 거. 스마트 팩토리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검색을 해봤고요. 이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논문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브라우징 할 수 있고요. 브라우징해서 볼 수도 있는데 원하는 논문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논문을 찾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IEEE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Design of Time Sensitive Network in a Smart Factory 이 논문 한번 볼게요. 이 논문도 마찬가지 IEEE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되는 중간에 제가 앞서 아까 했던 그 파일을 한글 논문을 폴더에 담아 보겠고요. 폴더에 없으니까 일단 가져와 보겠고요. 가져온다면 이렇게 해서 아까 키스에서도 키스라는 플랫폼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것도 레퍼록스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위 논문도 있었고 이런 학술지 논문도
담아봤죠. 우리 홍익대학교 도성 홈페이지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많이 느리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도성 홈페이지 내에서 IEEE를 검색했고요. 도성 홈페이지 내에서 이 논문을 검색했고 이 논문에 대한 풀텍스트를 보고 싶다. 풀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에서 이 논문 PDF로 보고 싶다면 PDF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PDF 저장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검색 결과가 나왔고요. 마찬가지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 썼네요. 신기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레포스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사이트 혹은 뭐 엑스포트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도 사이트 디스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이 아이콘을 눌렀고 레폭스가 있죠. 레폭스 go to 레폭스 하시면 됩니다. 그건 동일하죠.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폭스 툴의 이 Topology of Design of Time 요게 이 논문이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죄송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요. 아무튼 이분 이유루라고 하시는 유루리라고 하시는 분이 쓴 논문이 레폭스에 담기는 거죠. 제가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담길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다른 플랫폼도 한번 가볼게요. 저희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IEEE 말고 원하는 플랫폼으로 한번 다시 다른 플랫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Reinforce Learning 블라블라블라 in Smart Factories가 있어요. 이 논문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풀 텍스트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PDF로 보고 싶다. View PDF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아까 마찬가지죠. 이거를 레폭스에 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논문에 대한 이 사이테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레폭스 다이렉트 익스포트라고. 그러면 이걸 누르셔서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절차가 나올 거예요. Submit data to Refox. 좋죠. 그래서 국외 논문도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앤 프렌스라고 하는 전체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검색해서 보니까 이 논문도 내 레폭스를 담고 싶다 했을 때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누르시고 레폭스 다이렉트 익스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절차가 반복될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레폭스에 해당 그 학술 자원들을 논문들을 저장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럼 지금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국내 학위 논문도 저장해봤고요, 그죠? 그리고 국내 학술지 논문, 키스, DBPR에서 검색한 것들도 들고 와봤고 그 외에 다양한 플랫폼들 국외에 제가 영어로도 쳐봤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때도 한번 검색을 하신 결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넣어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폴더가 없어요. 폴더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9가지가 폴더에 없었죠.
이 폴더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폴더 생성. 제가 기존에 폴더를 좀 생성한 게 있는데 새로 폴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폴더 명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폴더 명을 썼고 이게 있죠. 폴더에 없는 9가지를 모두 선택하셔서 폴더를 지정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로.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 9개의 이제 자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학술 자원을 검색하고 싶다면 직접 이제 들어가시는 방법도 좋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자저널과 웹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주제별로 논문을 검색하셔가지고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주제별 가이드에 가셔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 구독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서 여기 있는 논문들도 여기 있는 자원들 플랫폼에서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니까 약간 경영 경제학으로 가서 보면 국외, 국내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웹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약간 비즈니스 소스 프리미엄 BSP로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경영 관련되는 스마트 팩토리 공학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스마트 팩토리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서 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논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논문들을 바로 보고 싶다 했을 때 풀텍스트가 있는 것만 이제 체크하시면은 원문들 다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경영과 관련되는 뭐 학술 논문도 있을 수 있고요. 전자책이나 신문, 매거진 다 있죠.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 키워드와 있는 다양한 학술 자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봤어요. 이 논문을 보고 스케줄링 오브 스마트 인트라 팩토리 이 논문이 있어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프로덕션 리서치에 실렸어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PDF로 받고 이 논문을 레폭스에 담고 싶다 했을 때는 반출 누르시면 됩니다. 있죠? 레폭스 직접 내보내기. 동일한 방법으로 레폭스에 담기겠죠. 이번에는 제가 폴더를 지정해놨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폴더에 바로 담으시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폴더에 바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다양한 플랫폼마다 이렇게 들고 오는 방법들이 비슷한데 서지상 옆에 있어요. 서지상이라고 하면 그 논문의 제목, 저자명 옆에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가져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벌써 다 가져왔네요. 이런 식으로 들고 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폭스에 지금까지 저희가 학위 논문, 국내 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국외 다양한 학술 자원들, 학술 논문들 다 담아봤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튜토리얼을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지금 내 폴더에 가서 우리 10개의 서지사항들이 있죠. 10개의 항목들 제가 담았던 10개가 있어요. 요것들을 전체 클릭을 하시면 되고 전체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참고문을 생성하고 싶다. 클릭 한 번입니다. 참고문을 리스트 만들기. 끝나는 거죠. 한 게 없죠, 여러분들은.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죠.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끝났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력 스타일을 교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다면 그 지정된 스타일을 쓰시면 되고요. 시카고 스타일로 써, 혹은 뭐 AP 스타일로 써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다면 지정을 안 해주셨다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P 스타일이나
APA 스타일이나 시카고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아마 교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지정 안 해주셨다, 혹은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제 학과별로 관련되는 이제 학술지들이 있는데 그 학술지에 투구하는 규정에 있는 지침이 있어요. 참고문헌 스타일이. 그런 걸로 좀 추가하셔주고, 이거 클립보드에 복사하셔가지고 바로 연구하실 때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끝났고요. 저희 두 번째 목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목표는 랩폭스 도구로 갑니다. 랩폭스 도구로 가셔서 랩폭스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한글이나 워드를 연동해서 내가 직접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 사이사이마다 본문 내 인용을 하고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참고 문헌 가져와 보겠습니다. 워드 쓰시는 분들 여기서 워드 있으니까 install write and cite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랩폭스 도구로 왔습니다. 랩폭스 도구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혹은 한글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글로 다운로드 설치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면은 요게 뜰 거고,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용자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한글 파일과 한글 파일이 뜰 거예요. 그리고 랩폭스 사이테이션 매니지먼트가 뜰 거예요. 이게 RCM이라고 하는데 이게 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뜨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그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 스마트 팩토리 10개의 논문들이 여기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시 논문이 있어요. 예시 논문. 제가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논문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요. 그런 와중에 자, 이 선행 연구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논문이 끝났을 때 요 문장을 봤을 때 요 문장이 이 논문에서 들고 온 건데 이 스마트 팩토리 할게요. 요 스마트 팩토리의 경쟁 우위 창출 메커니즘 김민식 선생님 쓰신 요 인용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뜨죠. 김민식 이렇게. 기대된다. 마찬가지죠.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도 마무리 문장에 뭘 해보냐면 이번에는 조익준 선생님이 쓰셨던 이 논문을 인용 눌러볼게요. 바로 뜨는 거죠. 전 지금 문장 끝마다 지금 본문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높일 수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외국 논문을 해볼까요? 이분이 쓴 코시오 니키가 쓴 요 스케줄링 오브 스마트 인프라 팩토리 요 논문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떴어요. 그럼 지금 3개를 인용했거든요. 3개 인용했는데 지금 참고 문헌을 켜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참고 문헌 켜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3개의 논문이 자동적으로 참고 문헌에 쓰여졌죠.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저희 두 번째 목표였죠. 본문 내 인용. 저는 지금 한글 마이덴 사이트 한글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RCM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았고 랩폭스 도구에서 그러면 한글 파일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쓰시고 있던 논문이나 혹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나 논문, 과제가 있다면 열어주시고 중간중간마다 그 레퍼런스를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폴더가 열릴 것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폴더가 열릴 것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열렸죠.
인용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난 지금 인용 출력 스타일 좀 바꾸고 싶은데 했을 때 아까 뭐였죠? 저희가 AP 스타일, 시카고 스타일 해볼까요? 시카고 스타일, 시카고 스타일.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기 있는 본문내 업데이트 해볼게요. 본문내 인용도 조금 바뀌었죠. 콤마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의 출력 스타일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목표도 마무리가 된 거죠. 본문 내 인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프웍스를 이용하셔서 도서관 홈페이지 레프웍스를 이용하셔서 지금까지 있는 다양한 연구 자원들, 학술 자원들을 하나하나씩 수집하셔가지고 내 보고서, 내 과제물 1학년 때부터 계속 쌓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논문 혹은 졸업 과제 했을 때 짠 하고 지금 했던 다양한 논문들 참고했던 것들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레프웍스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레프웍스 홈 화면에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레프웍스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 폴더별로 저장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논문들을 여기에 담아주세요. 담아주시면서 과제별로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두 가지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첫 번째 참고문헌 자동 생성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본문내 인용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했던 교육에 관련돼서 아까 웹DB를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시면 레프웍스에 가시면은 레프웍스 이용법이 있어요. 이용법과 교육 영상이 있을 겁니다. 교육 영상을 눌러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교육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교육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참고문헌 들고 오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있어요. 레퍼런스 수집하는 것들,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는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레퍼런스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이런 식으로 보셔서 네, 매뉴얼들 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들을 다 이제 글자로 문자로 다 나타낸 거기 때문에 들고 오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반입이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레프웍스를 활용하셔서 참고문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쉽고 빠르게 참고문헌을 작성하시고 원클릭으로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시면서도 참고문헌 중간중간에 인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